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건축가 또는 변리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건축학과고요. 좌우명은 노력 끝에 결실이 있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3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영재 학급 2년, 변리사, 학업 우수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채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키워드는요. 학업 우수, 독서, 그리고 전공 적합성 등을 이제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2학년 2학기까지 우리 학생이 수능과 학생부 교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1학년과 2학년에는 독서량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독서량에 해당되는 또 다독상이라는 수상도 실제로 받았고요. 건축학과 관련되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보니까 뭐 수시 모집에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시 모집에서 뭐 수능으로 지원을 생각한다면 건축학과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면 이 건축학과에 대한 진로를 오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서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좀 폭을 넓혀보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김호선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변리사,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독서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진로가 좀 명확합니다. 이제 공대 입학 후에 이제 변리사에 대한 장래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랑 비교과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또한 독서 능력이 뛰어나서 글쓰기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상 실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역시 독서 능력이 뛰어남을 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영재학급 2년, 그다음에 국어에 대한 소양, 그다음에 명확한 진로의 부재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선 1학년, 2학년 때 영재학급에 선발되어서 활동했던 내용이 생기부에 한 줄씩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줄씩밖에 입력하지 않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에 100시간씩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활동한 내용들을 잘 녹여내면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영재학급에 선발되었던 사실은 이 학생의 그 우수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잘 연관지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 교과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고 가장 우수합니다. 또 교내 교과 우수상, 물론 수학이나 한국사도 2번 정도의 상을 받았지만 국어와 관련해서 2번 정도의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교내 수상에서 다독상, 소관문 발표 대회, 그다음에 시화전 이런 데 수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상당히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교과 세특에서도 몇 분의 선생님들이 자연계 학생이면서도 인문적 소양을 가진 학생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엔 주로 화학과, 생명과학 또는 수학과 관련된 활동 등을 했는데요. 독서에서도 건축에 관한 내용의 독서 항목이 좀 없었고요.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건축학과여서 그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의 전공 관련성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이 전공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전공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학생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고려대 건축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태용 선생님 85점, 김호성 선생님 90점, 이치우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5등급, 수학 1.67등급, 영어 2.5등급, 과학 2.1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96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역시 1등급에서 2등급,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자,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과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9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네요.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80점 주셨어요. 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순서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1순위 국어 교과가 1.5등급 평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순위가 되는 영어가 2.5등급입니다. 한 등급 차이 나죠. 사실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에 한 등급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과목 교과에 비해서 영어 교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과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2학년 때까지 1등급과 2등급을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학년 1학기까지 영어가 지금 3등급으로 상당히 조금 낮은 상황이죠. 최상위권에서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에 와서 드디어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1등급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요. 3학년 1학기에 계속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내신 교과를 더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역이나 이 학교 상황을 보니까 영어 성적 향상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 눈여겨 보여지고요. 수능 수학 성적도 보면 꾸준히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엿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칭찬해 줄 만한 일로 보여지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1학년 1학기가 2등급, 1학년 2학기도 2등급이고요. 2학년 1학기 역시 2등급, 2학년 2학기에 와서 1.9등급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등급 내외로 각 학기별로 국수영과의 평균 등급을 좀 유지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등급 대 등급들을 조금 더 이제 탈피해서 1등급대로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좀 있고요. 지금 1학년 겨울방학에 보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인가 영어 방과 후 특강을 20시간을 통해 가지고 영어 독해에 대한 공부를 좀 특별하게 해서 영어의 기본기가 좀 다져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사실은 원점수하고 이제 석차 등급으로 봐서 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영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이 많은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자연계열 학생인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교과 성적 향상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화면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은 다 1등급이라서 우리 학생이 다소 좀 부담을 가질 것도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을 다소 좀 높게 반영된다는 점들을 좀 주목을 해서 두 개 교과에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뭐 학과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고려대학교를 본다면 수시 학교 추천 전형 2나 또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든지 합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부 내신 교과 성적이죠. 어느 정도까지 향상을 해서 1등급 후반대 정도로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지난해 마지막으로 봤던 11월 학평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순서대로 이제 우수한데요. 사실 뭐 영어는 등급제이긴 합니다만 2등급을 11월 달에는 받았고요. 한국사는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 국수탐으로 보면 이 과학탐구 영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성적의 영향력이
금년에도 지난 2018학년도에서 여전히 좀 더 높다고 보면 이 자연계열에서 이제 과학 탐구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과학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또 영어가 1등급, 2등급이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우리 학생을 보면, 저희한테 이제 제출했던 성적 중에서 3월, 9월, 11월 이렇게 3개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3월 학평에서만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분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학 영역을 제외하고는 3월, 9월 학평에 비해서 11월 학평 성적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에 조금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높아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3학년에 올라서는 이제 3월 8일 날 예정돼 있는 학평부터 조금 더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에 이제 화학 이런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학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데요. 3월과 9월 학평에서는 이 생명과학 원 선택에서 11월 학평으로 생명과학 원을 지구과학 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탐구 성적이 조금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고요. 11월 달 학평 성적으로 보니까 국어에서 좀 많습니다. 전체 45문항 가운데 지금 9개를 틀렸는데요. 문항별로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쉬운 문항도 다수 틀린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어에 있어서는 영역별로 이제 학습 방법, 특히 국어에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3월 8일 학평을 좀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영어 절대평가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계열이지만 국어 영역 성적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성적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11월 학평 성적으로 보니까요. 같은 이제 건축으로 찾아보니까 정시 모집에 홍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월 학평에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9월 학평에서는 역시 이제 탐구에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고려대 건축의 정시 정도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준비도 잘 해 나가시지만 역시 이제 수능 성적도 등급의 최장의 기준을 채우는 정도보다는 실제로 점수를 향상해서 정시 모집에서도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로 수능 성적도 좀 업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고려대 건축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호성 선생님 90점, 이치우 선생님 75점을 주었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90점 주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제가 90점을 준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건축학과 기준은 아닙니다. 건축학과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아마 유사한 점수가 나올 텐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화공생명과학 그 관련된 학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할 시에 제가 이제 90점을 드린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자율활동을 제외하고는 전체 모든 그런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과나 교과 활동이 다 같이 우수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뭐 비교과도 자율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른 활동도 약간만 보완하면 좀 더 완벽한 어떤 비교과 활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역시 이제 리더십 부분이 조금 드러난 어떤 평가들이 없다는 점, 분명히 우리 학생이 어딘가 활동을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어디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망이 일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학생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장래희망으로 변리사를 얘기했는데 그 변리사를 희망하는 이유 한번 듣고 싶은데요. 생물 실험 방과후를 하면서 연구직이 제 적성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이용해서 특허권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느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었네요. 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선생님 보완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학생부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과 영역 중에서 이제 그 수상 기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나 과학 부문과 관련된 교과 능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상 기록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상 기록에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내 수상 기록이 추가되면 좋겠고요. 자, 자율활동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관련 자율활동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런 활동도 하거니와 그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보다는 우리 학생이 지금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에서 좀 더
그런 전공 적합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을 3학년 1학기지만 힘들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운영해서 본인의 관심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도 좀 더 지속적으로 교회 봉사활동, 우리 학생이 지금 봉사활동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봉사활동이 횟수는 좀 적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도 3학년 1학기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화공생명공학과를 좀 연배독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학과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필독한 후에 거기와 관련된 진로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독서활동은 역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된 그런 내용의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3학년 1학기 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70대 3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모의고 성적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씩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수탐 표준 점수의 합으로는 약 384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어 성적이 불안해서 2등급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적으로 정시를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동국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아니면 숙명여대 정도가 지원 가능권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이 되면 10점을 감점을 시킵니다. 따라서 정시로 지원하게 되면 숙명여대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수시 지원 대상이 최상위권 대학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보는 것이 우리 학생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수시에서 지원하려는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정시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선생님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교내 방과 후 수업을 7개 정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학년 들어서는 2개 정도밖에 듣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재반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100시간을 다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에는 87시간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수업이고 개념 위주라 입시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느끼게 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영재학급을 다니게 되면서 내신 준비가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몇 번을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내신 성적이 조금씩 하락하는 데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학생이 공부에 일단 해야 할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담이 많아져서 그 교과를 성적을 따라가는데 지금 많이 몰두하기 때문에 영재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처럼 그 본인이 내신 성적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수강을 좀 줄인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질문을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내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교내 활동의 일환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된다면 3학년 1학기 정도 된다면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논술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정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되면 동국대 이하의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좀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의 국수 영어과 내신 성적은 약 1.9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서울대 건축학과를 지원하기에는 그 전공 관련성과 내신이 약간 좀 불안한 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그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이고 그다음에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게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충분히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고려대 일반 전형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고려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수, 영과 4개 영역 중에 4개 영역의 등급합이 7등급이어야 되고 탐구는 잘 본 거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상이 되는데 요거를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뭐 경희대라든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을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5 이내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영어 1등급 받는 거를 꼭 좀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등급을 받게 되면 대학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뭐 이화여대나 숙명여대가 해당되는데 10점을 감점을 시킵니다. 적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0.5점밖에 감점을 시키지 않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면 한 3, 4점 정도는 감점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김태용 선생님 중앙대 건축학부 다빈치형 인재전형, 김호성 선생님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 추천 2 전형, 이치우 선생님 고려대 화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중앙대 건축학부 다빈치형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나 4배수 정도로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국수형과 내신이 1.93 정도 되는데요. 합격한 학생들 보면 1등급의 학생이 절반 정도 되지만 3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 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공과의 관련성 여부를 자기소개서 부분에 잘 처리하게 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좀 화공생명 쪽이 가깝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추천했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 5배수로 이제 서류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이제 서류와 면접이 각각 50% 반영됩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영역의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6인데요.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2과목 평균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과목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생이 수능 점수가 좀 더 계속 높게 나온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유리한 그런 전형에 대한 부분, 특히 탐구를 2과목 평균이 충분히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에 상당히 입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고교 추천 2 이제 작년까지였죠. 그 전형으로 1단계를 통과한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고교 추천 2, 즉 학교 추천 2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화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하고는 좀 비슷하고,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서도 뭔가 이제 좀 경쟁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고려대 고교 추천, 학교 추천 2에서 보다도 이제 면접, 사실은 아까 우리 학생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면접을 상당히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면접의 반영 비중이 조금 낮고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의 기준에 뭐 달성이 사실은 좀 높긴 합니다만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건축과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진로보다는 화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했으면 해서 화학과의 일반 전형으로 좀 추천하고요. 제가 보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채울 수 있고 사실 화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화학과가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미루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들 상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